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행하면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주변 관광지 둘러보면서 사진 찍는 정도에 그쳤다면 요즘은 그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들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행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안에만 있다 보니까 몸도 같이 좀 둔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온몸의 감각을 깨워줄 여행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여행의 길잡이가 돼주실 트래블 메이커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여행 계속 많이 다니고 계시죠? 네. 근데 요즘은 또 해가 짧아서 금방 또 실내 들어가야 되고 귀가를 금방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하루를 뭔가 조금 더 길고 알차게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오늘의 여행지가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걷고 둘러보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행도 있고요. 체험마을과 박물관 등 다양한 장소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더 즐겁고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험 여행이라고 하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한 곳씩 빨리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목장 체험을 하러 경기도 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목장인 안성 팜랜드가 있는데요. 이곳은 말도 탈 수 있고 가축에게 먹이도 주고 함께 뛰어놀 수도 있는 목장입니다. 이곳은 지난 1969년 독일의 낙농 기술을 도입해 처음 젖소를 키우던 목장으로 그동안 우유 생산, 한우 시범 사육장, 유기 축산 목장 등으로 활용이 되다가 작년에 체험형 목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 위에는 소, 양, 염소, 말 등이 뛰놀고 있고요. 독일풍의 건물들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초원 위에 있던 가축들은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면 먹이를 먹기 위해 몰려드는데요. 온순해서 어린이들도 쉽게 먹이 주기 체험이 가능하고요. 젖짝이나 아기 가축들과 달리기 하기 등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에는 호밀과 유채, 여름에는 옥수수를 재배해 농촌 체험까지 가능합니다. 목장이 워낙 넓어서 걸어서 돌아보기는 무리가 있는데요. 다행히 트랙터 마차가 수시로 운행돼서 목장을 쉽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안성 팜랜드의 입장료는 성인을 기준으로 만원이고요. 트랙터 마차나 말타기, 먹이 주기 등 각각의 체험 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연 속에서 동물, 식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쳤던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여행지 안성 팜랜드였습니다. 사실 제 고향이 안성이거든요. 오, 네. 팜랜드가 실제로 저희 집이랑도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장 오픈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다녀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작가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양이랑 염소에게 먹이도 줄 수 있고 네. 정말 좋은 체험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성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드라마 촬영을 되게 많이 한대요. 네. 또 연예인들도 이곳에서 승마를 또 배우고 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많이 좀 구경도 다니고 또 안성이 멀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네. 네, 서울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네. 거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꼭 양떼를 보려면 뭐 대관령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가운 안성 팜랜드 첫 번째를 좀 둘러봤고요. 이어서 가볼 곳 어딘가요? 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농촌 체험을 하러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속촌은 지금 겨울 준비가 한창입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 초가집에 새 지붕을 얹는 이영입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영입기는 지난 1년 동안 초가집 위에서 비바람을 막았던 헌짚을 내리고 새 볏짚을 얹는 작업으로 먼저 볏짚으로 이영을 엮은 뒤 헌짚을 내려 헌지붕 털기를 하고요. 여기에 새 볏짚을 올리는 이영입기를 하는데요. 이 작업 과정을 12월 15일까지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체험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헌 지붕을 털 때 지붕 속에서 굼벵이를 찾는 건데요. 굼벵이는 흰 점박이 꽃무지라는 곤충의 유충으로 발효된 볏짚을 먹고 살을 찌워서 초가집 지붕 위에 굼벵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헌 지붕을 터는 과정 속에서 굼벵이를 잡으며 관찰도 할 수 있고요. 그중 가장 큰 굼벵이도 찾고 굼벵이 달리기 대회도 여는 등 징그럽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곤충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요즘은 농촌에서조차도 초가집을 보기는 무척 힘이 들고요. 새 지붕을 얻는 이영익기는 더더욱 보기 힘든데요. 한국민속촌에 가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민속 체험하면 또 한국 민속촌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민속 체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심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 훌륭한 그런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에는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만 사는 커피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자란다니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강릉 왕산면에 있는 커피커퍼의 온실에는 1년생 묘목에서 28년생까지 다양한 수령의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500kg, 커피 6만여 잔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커피 열매가 익어서 붉은색을 띠는 5월경에는 직접 수확하는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상시로 커피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생두를 직접 볶는 로스팅 과정을 거친 후 볶은 원두를 그 자리에서 갈아 필터를 받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 내가 직접 만든 원두 커피의 맛은 그동안 마신 커피와는 확연히 다르겠죠? 또한 경치도 무척 좋아서 커피 맛이 더 좋게 느껴질 겁니다. 커피나무는 온도와 습도만 잘 맞추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커피나무 심기 체험도 있는데요. 발화된 어린 묘목들을 분갈이해서 직접 심어볼 수 있고요. 커피나무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커피 박물관이 있어서 커피의 역사와 문화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커피커퍼는 휴관일 없이 365일 운영되고요. 입장료는 성인을 기준으로 5,000원, 각각의 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커피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또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다면 강원도 강릉에 있는 커피커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곳, 다양한 곳 참 가보는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그 향긋한 커피 향이 스튜디오까지 싹 번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기도 하는데요. 또 요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작가님도 커피 즐겨 드세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두를 직접 볶는 로스팅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커피 마니아 분들 꼭 커피커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릉이 사실 그 커피의 고장이잖아요. 이곳 말고도 또 커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고요? 네, 강릉 만월산 중턱에 있는 현덕사에서도 커피 체험이 가능합니다. 사찰에서 커피 체험을 한다고 하니 의아하실 텐데요. 커피콩을 볶고 갈아 마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현덕사의 스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참숯을 넣은 화로에서 커피콩을 볶고요. 볶은 커피콩은 서양식 기계에 가는 대신 맷돌로 으깨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후 잘게 갈린 원두에 물을 부어 핸드드립을 한 뒤에는 사발에 담아서 전통차처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마십니다. 커피를 만드는 과정부터 마시기까지 모든 것이 생소하지만 조용한 산사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현덕사에서는 이런 커피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템플스테이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향긋하고 조금 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은 분들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현덕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템플스테이와 커피 뭔가 어울리지 않은 두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또 우리 스님이 또 바리스타 스님이시네요. 뭔가 맛보진 않았지만 현덕사의 커피는 다른 커피들보다 조금 더 구수하고 좀 고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중부지방에 있는 곳들로 체험 여행을 좀 떠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남부지방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라북도 김제로 가보겠습니다. 김제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 도시인데요. 아리랑은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민족사를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죠.
소설에 나오는 배경 도시와 마을의 모습이 김제에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에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순사가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요.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얼빈역과 일제치하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감시했던 면사무소와 주재소, 그리고 일제 괴롭힘에 못 이겨 만주로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의 가옥도 재현돼 있습니다. 또 마을 곳곳에는 일제 수탈에 사용된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일제 수탈, 강제 노역, 독립운동 등 우리 근대사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니까요. 소설 아리랑 다시 한번 읽어본 뒤 아리랑 민속마을을 찾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또 아이들에게는 역사의식을 깨우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온몸으로 보고 느끼는 여행, 아무래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보고 만지고 또 느낀 여행이 여러분들에게도 참 특별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트래블 메이커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